초등탐정 강희치 도둑 잡기.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사건 파일 12.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 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캐롤도 잘 지냈어. 주인님과 보리수 문화재는 세로민네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리스라는 꽃집에 있어. 그곳엔 전부터 계속 봐왔던 경찰 아저씨도 함께 있지. 주인님은 도둑 사건을 수사하던 중 CCTV에 찍힌 바키브라는 중학생 형을 알게 됐어. 그리고는 그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어. 의심이 생기면 곧장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 주인님이잖아. 그래서 주인님은 다시 아이리스로 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될 열쇠를 발견했지. 그게 뭐냐고? 바로 꽃집 아주머니가 바키브라는 학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 바키브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아이야.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그 아이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구나. 제 추리가 맞는다면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관련이요. 그렇구나. 아주머니는 짧은 숨을 토해냈어.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쩐지 슬퍼 보였어. 뭐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각별한 사이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그 아이는 내가 돌봐주는 아이 중 한 명이야. 아마 초등학교 6학년짜리 동생이 있을 거야. 이름은 박희성이고. 네. 그런데 아이를 돌봐준다뇨? 난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돼 있어. 꽤 오랫동안 다양한 일을 했지.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담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가 선물을 주기도 해. 또 진로 상담이나 보충 수업, 고민거리를 들어주기도 한단다. 희부는 그때 만났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이었지. 학교 폭력이요? 그럼 그 중학생 형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니, 희부가 아니라 그 동생 희성이가 당했어. 박희성이라면 역시 그랬던 거야. 주인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해갔어. 아무래도 박희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꽃집 아주머니가 이어서 말했어. 1년 전 어느 날 한 학생이 센터를 찾아왔어. 그때가 첫 만남이었어. 희부는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묻더구나. 우리가 이유를 물었지. 그랬더니 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 아니, 확실히 당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너희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희부는 부모님이 안 계셔. 지금 사는 집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집이야. 가끔 멀리 사는 고모가 들러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 같긴 하다만 그럼에도 어른의 손길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그 와중에 하나뿐인 동생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니까 희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려 했던 것 같아. 하지만 학교 측 반응은 미비했어. 엄밀히 폭력인 줄 알면서도 서로 화해하고 원만하게 지내길 원했지.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단다. 괴롭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지속됐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학교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진 않아. 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따끔하게 혼돈해봤지만 결국 그 아이들은 강요는 하지 않았다. 희성이가 원해서 한 것이다. 이것 또한 놀이인 줄 알았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구나. 희성이 또한 숙제를 대신해주거나 온종일 핸드폰을 빌려주는 게 일상인 듯 했어. 뭐라고요? 숙제를 대신해준 것도 모자라 핸드폰도 빌려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이고 놀아주지 않았대. 주변 아이들에게도 놀지 말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다닌 것 같더구나. 그러니 싫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해왔던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래서 형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아니, 혜성이는 형이 걱정할까봐 일절 말하지 않았어. 희부가 알게 된 건 1년 전 어느 날이야. 동생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걸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그걸 풀지 못했지. 희부는 이해할 수 없었어. 비밀번호는 서로의 생일이었으니까. 이상한 마음에 물었더니 핸드폰을 빌려간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꾼 후 잠금을 걸어놨다고 하더구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희부가 캐묻자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다고 해. 동생이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걸 알게 된 희부는 학교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하려 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 전에 괴롭혔던 사실들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때 희성이가 괴롭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 그저 과격한 놀이였다고 말했지. 물론 이 또한 그 아이들이 강압적으로 몰아세웠던 것 같아. 안 그러면 놀아주지 않겠다고 협박이라도 했겠지. 아, 나쁜 아이들. 정말 엄청나게 나쁘네. 경찰 아저씨,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학교에 도움을 청했음에도 가해 학생에 관한 처분이 가벼웠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아마 희부는 경찰에 고소를 할 생각이었나 보네. 그럼 그 나쁜 아이들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 잘못이 크면 큰 벌을 받을 거고 작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겠지. 하지만 경찰이 하는 일은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해. 우린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범죄 예방과 사건 수사, 범인 체포도 그중 하나고. 어쨌든 피해 학생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폭력은 없어져야 해. 그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줄 순 없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라고 해. 언제든 도와줄 테니. 아니요. 아무래도 그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어? 무슨 소리야? 내 추리가 맞는다면 박희부라는 그 형은 피해자의 가족에서 가해자가 되려 하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초콜릿을 훔친 것 때문에 그래? 어? 초콜릿을 훔쳤다니? 그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오늘 혜성초등학교 4, 5, 6학년 교실에 있던 초콜릿이 무작위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시간은 5교시 시작과 그 중간쯤인 낮 12시 40분부터 1시 10분 사이예요. 1, 2, 3학년은 학교했고 4, 5, 6학년은 내일 있을 졸업식 행사로 모두 강당에 가 있었어요. 당연히 교실은 비었겠죠. 그 사이 누군가 교내로 들어와 초콜릿을 가져갔어요. 아까 말한 그 사건이구나. 네, 우리는 사건을 조사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문화재를 포함해 총 16명의 초콜릿이 사라졌죠. 조사를 하다 보니 문단속을 하지 않은 반엔 어김없이 초콜릿이 사라졌고 반대로 문단속을 하고 간 반엔 초콜릿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 한 반만 빼고요. 그 반이 몇 반인데? 6학년 3반이요. 그 반은 문단속을 했는데도 초콜릿이 사라졌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물론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6학년 3반엔 초콜릿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뭐? 핸드폰도 사라졌어요. 단순히 잃어버린 건 아니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건 2명이에요. 한 명이야 어쩌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명이 동시에 잃어버리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초콜릿이 사라진 시간이 동일해요. 다시 말해 둘 다 범죄라면 그 범죄 가능 시간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2명을 포함해 총 3명에게 이해할 수 없는 꽃다발이 배달됐어요. 설마 그럼 하얀색 튤립과 초콜릿으로 된 꽃다발이 그 3명에게 전달된 거니? 네, 맞아요. 흰 튤립의 꽃말은 사과 내지 용서예요. 계속해봐. 그래서 그러던 중
탐정 사무실 앞에 놓인 빨간색 자루를 발견해요. 그 안에는 사라진 초콜릿이 몽땅 들어 있었죠. 그게 잃어버린 초콜릿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문화재의 초콜릿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초콜릿의 개수와 잃어버린 아이들의 수가 꼭 맞아떨어졌고요. 그 정도면 동일한 초콜릿이라 생각해도 되겠네. 그런데 이상한 걸? 왜 훔친 걸 도로 돌려준 거야?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애써 훔친 초콜릿을 왜 돌려줬을까? 그런데 여기에 핸드폰은 빠졌죠. 즉, 범인이 노린 건 6학년 3반에 있던 핸드폰이 아니었을까요? 범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6학년 3반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핸드폰을 훔치기 위해서고, 하나는 꽃다발을 두기 위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범인은 꽤나 용의주도해요. 정말 철저히 계획했죠. 자칫 잘못했으면 놓쳐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영리하게 움직였어요. 꽃을 주문할 때도 기록이 남지 않는 전화로 주문했고, 배달을 할 때도 퀵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퀵 서비스라. 네, 탐정 사무실 앞에 초콜릿이 든 빨간색 자루를 가져다 놓은 것도 퀵 서비스 기사예요. 즉, 자신의 존재를 아주 철저하게 감춘 거죠. 다만 퀵 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훔치고 교실로 들어가 각 사물함 안에 꽃다발을 넣으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만은 직접 움직였어야 했죠. 6학년 아이들을 일찌감치 강당으로 보낸 후에 말이에요. 그래서 정가온이라는 오빠에게 전화해 12시 40분까지 가라고 했던 거구나? 강탐이 그때 그 번호를 물었었지? 응, 영 이상하잖아. 교무실인데 유선 번호가 아닌 무선 번호로 전화를 건다는 것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지. 아쉽게도 다 기억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용케 끝자리를 기억했어. 그 번호는 4499번이야. 끝번호이긴 해도 난 이 번호를 퀵서비스에 전화를 건 번호와 비교했어. 그랬더니 두 번호가 일치했어. 그럼 네 말대로라면 빈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초콜릿을 훔치고 그 초콜릿을 탐정 사무실 앞으로 가져다 놓도록 지시한 사람과 핸드폰을 훔친 사람, 또 6학년 아이 3명에게 꽃다발을 전해준 사람이 모두 동일 인물일 거란 소리지.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네, 박희부라는 중학생 형이에요. 세상에나. 희부가 왜 그런 짓을... 오, 이런. 친구들 들었어? 학교에서 초콜릿으로 장난을 치고 또 6학년 아이들의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이 좀 전에 만난 그 중학생 박희부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아. 왜 그런 일을 벌인 걸까? 주인님의 추리니까 틀릴 리 없겠지. 하지만 쉽게 이해되진 않아. 아주머니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눈치였어. 금세 눈물이 차올랐지. 과연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 친구들, 안녕!